김대소 이부장입니다. 영화입니다. 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 방송에 전 방송에 또 어떻게 우리가 순서가 좀 섞여서 아무튼 왜 그래? 우리가 좀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쳐졌다가 올라갔다가 쳐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오늘은 신나게 해보자고. 우리가 신나게 하고 또 여행 정보 또 재밌게 전해드리고. 자, 양왕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냈지. 잘 지냈습니까? 자, 봄인데 가죽 잠바가 아니, 추워. 남들 잘 어울린다? 아니, 봄은 완벽한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없어. 맞아. 좀 그래요. 이렇게 부장님 저번에 나 패딩 입었다고 뭐라 했죠? 그게 그 다음 주에 엄청 추웠잖아. 야, 그거 좀 웃겨 우리나라 그지 이제? 아니야, 5월달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 지금은 5월달이긴 한데. 그래, 5월. 그래도 5월달까지는 보고 6월달부터는 좀 날씨가 풀리겠지. 그래요. 5월에 많이들 놀러 가시죠. 5월은 여행의 계절이야. 맞아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행 주간도 있는데 사람도 잘 몰라. 이제 많이 좀 그때 떨어졌어. 가시면 주요 고궁 같은 거 1.2무료로 갈 수 있고. 그래. 그리고 여러 가지 방값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야, 양왕,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 어떡하지? 허님은 어디가 좋아요랑 체코 두 번째 하기로 했잖아. 야, 내가 지금 나 지금 한 5초 전에 생각난 건데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프리토킹 할까? 오늘은 안 해? 원래대로 해? 그냥 5월 여행 주간, 여행 주간이 아니라 여행 주간 한번 합시다. 우리 여행 기자의 사는 법 한번 했잖아.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여행이란 무엇인가? 어려워. 좀 주제를 좁혀봐. 그걸로 할까? 그냥? 어때? 진짜 나 나 방금 생각난 거야. 우리 진짜 오늘 야, 많이 했잖아, 우리. 그지? 막 형광펜 칠하면서. 그래. 근데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여행 주간이 있으니까 여행 주간에 관련된 좀 얘기 좀 할까? 그거는 너무 많고 의미가 없어. 사람들도 몰라. 홍보만 엄청 하고.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야, 우리 그러면 어떤 정부의 여행 어떤 시책, 우리 좀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약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식은 모르는 걸 알 때 지식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지. 부장님처럼 그때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게 망했어. 이런 거 가지고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 우리 방금 진짜 솔직히 지금 생각났잖아. 우리 그거 말고 외국이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여행이 얼마나 개판인가 이거 한번 할까? 그래요. 그냥 해볼까? 뭐가 제일 개판이냐? 일단 저는 여행 주간이 있으면 저 여행 주간 얘기부터 해요. 여행 주간? 국민들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행 주간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봄 여행 주간 있고 가을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행이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많이 나갈 때 이제는 사실 구분이 좀 없어졌어. 없어졌어도 그러니까 해외로 말고 국내 여행 5월이지. 5월 봄도 있고. 그렇지. 또 그다음에 이제 가을. 그렇죠. 근데 여행 주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행을 많이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봄에는 많이 가요. 가을에도 많이 가고. 근데 얘를 또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필요는 사실 없죠.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나가는 시기.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비판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잘 안 가는 시즌이 있잖아요. 3월달. 그러니까 벚꽃 피기 전. 그래.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 3월이나 아니면 겨울이 들어가기 전 가을 가을도 다 좋긴 한데 다 떨어지고 조금 안 들어올 때 한 11월, 12월? 그렇지. 스키장을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 이럴 때 아마 그 여행 주간을 좀 꾸려가지고. 그렇지. 그래, 좋아. 너 지적 잘했다. 시기 바꿔야 돼, 너 말처럼. 이거는 늘상 난 그 생각 못 했어. 난 아예 없애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 여행 주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관에서 하는데, 많은데, 양하는데, 봄이랑 가을이 있어요. 한 20일, 보름 정도 하는데. 할 때 또 좋아요. 심지어. 그래,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어차피 갈 사람들을 가고 하면은 그 여행사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를, 그러니까 원래 사용돼야 할 돈 자체를 이제 정부가 보조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비수기 때 그렇게 그렇지. 어차피 봄 가을에는 말 안 해도 다 가는데 뭐지 생색내기야. 그리고 무슨 혜택 주는 건 무슨 완전 생색내기. 이건 생색내기야. 그럼 완전 다 공짜 하든지.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 캐나다가 작년에 100주년 기념이었잖아. 그렇지. 먼 100주년이었더라고요. 내가 캐나다 갔다 독립이었니? 아무튼 100주년이었지. 100주년이었을 때 거기 다 공짜였잖아. 다 공짜였지. 그러니까 웬만한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 공짜, 그리고 톨게이트 공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도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알고 들어왔을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짜라기보다도 이제 무료로 이용하다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좀 그렇지. 달라지지. 야, 모르고 들어오면 더 기분 좋아. 진짜. 얼마나 좋아. 알고 들어와도 기분 좋고 모르고 들어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치 양반 그치. 우리가 오늘 좀 전문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들으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개판인지 우리나라가. 그치. 또 뭐 있어? 문제점이 뭐 있어? 우리나라 여행이 문제점. 국내 여행의 문제점. 문제점 뭐 이런 거 많잖아. 무슨 뭐 국립 그 산에 올라가는데 입구에 그 사찰에서 왜 돈을 받냐. 그치? 이것도 문제가 많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찰에서 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 그게 법령이 아니라 그게 지자체 그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그래, 법은 아니고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찰들이 많으니까 관리비 쪽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사실 받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그 가격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양광 뭐 무슨 뭐 해인사나 이런 사찰을 직접 들어간다. 그럼 받는 건 내겠다 이거야. 근데 그쵸. 그 국립공원 옆에 살짝 있는데 그 지나가도 왜 봐도. 그쵸.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저기 어디야 어디지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거기도 돈 받잖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 그때 돈 받기 시작할 때 가갖고 내가 또 거기 돈을 받았다고? 돈 받았어. 내가 요거 누가 받은 거야? 지금 현재 5월에는 내가 한번 알아볼게. 지금 어떻게 했냐? 아니,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야, 거길 왜 봐? 야, 이거 무슨 통행세니? 이거 깡패지. 조폭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아름다운 길을. 돈 내고, 그 나무 막 울창한 데 있잖아, 거기 지나가는데 통행세를 내라는 거야. 이거 완전 봉이 김선달 후손이라고 누구 자랑하는 거야, 뭐야. 관방제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 어디? 거기요. 거기. 메카스카이어 가는 길 자주 관방제림이라고 해서 강 따라서 있는 데가 있어. 그래 거기. 거기는 뭐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데니까 뭐 하는데 돈을 받는 거 자체는 그래 이상해. 뭐 이름도 졸라 어려. 메타세카이어 뭐야 좀 시켜야지. 수종이 메카스카이어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우리나라 좀 국내 여행 문제점. 문제죠? 사고 뭐 이런 거 사고는 어때? 사고. 어떤 사고요? 사고 많이 나잖아. 버스 사고, 광역버스 사고. 광역버스 사고 많이 나는데 버스 사고보다도 저는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반인 여행자들한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카페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등산회 쪽으로 모임, 동호회, 카페 나 먹는 카페인 줄 알았다. 그런 거 말고 무슨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등산회에서 뭐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 불법이야. 그렇죠.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고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의 그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뭐 도봉산이나 관악산 앞에 그 들어가면 무슨 막 찌라시 붙어 있잖아. 막 따다다다 무슨 뭐 어디 얼마 1박 2일 당일 얼마 이거 다 불법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불법이야 이거. 그 가격이 싸긴 싸요. 왜 그러냐면 싸지. 일단 그 여행업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그러니까 정말 버스비 대절 비용만 한 거예요. 거기서 몇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는 정도. 요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야 하는 건데 만약에라도 산행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어딘가 다치거나 뭐 부상을 당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렇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자, 우리가 그러면 또 5월이나 6월 이제 앞두고 보면 여름 앞두고 우리가 뭐 박람회 한번 또 좀 얘기 좀 해볼까? 박람회는 좋지. 잘했다. 이건 좋다. 역시 나는 좀 머리 반납했죠. 자, 여행 박람회가 우리나라 총 몇 개 있지? 다 얘기해봐. 네가 알고 있는 거. 4-5개 정도 되잖아?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아니 뭐 경기 뭐 이거 말 빼고 한번 정리해보자고. 하나 투어. 그렇죠. 서울, 부산, 봄, 가을로 모두 투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트파에서 하는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이렇게만 압축을 해보자고. 5개. 그거 하나 더 있잖아요. 큰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한국 있어. 너도 모르니까 이거 생각하자고. 그치? 바로 생각 안 나니까 일단 주요 메이저 5개로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월 올해는 이제 6월 달이지 아마? 보통 5월에 있는데 올해는 6월로 내가 6월 달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일단 하나 투어는 어떠니? 하나 투어가 제일 큰 거. 6월 며칠이지? 네. 원래 5월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6월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 6월달에 이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가 있고요. 코트파도 이거를 코트파라고 이제 한국국제 뭐 관광전 해갖고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 이제 아직 장소는 저희가 좀 알아서 소개해드리 이제 뭐 킨텍스나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데 2박 3일 정도 열리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시면 이제 상품도 직접 이렇게 여행 상품도 할 수 있고 뭐 지역마다 이제 홍보 부스를 그렇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괜찮아. 나쁘진 않죠. 그렇죠. 아주 괜찮아. 잘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투어 여행박람회가 또 제일 볼 게 많잖아, 그지? 아니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일단 너무 많아. 많은 거는 뭐 많은 건데 아니 많은 거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점 지적이야. 그럼 오늘 좀 세게 나간다. 아니 원래 너 양반 그래. 아니, 여행 박람회가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게 다 똑같은 정보고 비슷한 정보고 그렇지. 실제로 여행 박람회를 간다고 하면은 정말 필요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온 사람의 절반이 무료로 온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짜로 온 사람들이고 전문적으로 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르신들. 그렇게 전시회를 돌면서 그렇지. 부스마다 이제 상품들을 많이 주니까 요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실제로 가면 괜찮은데 우리 이제 일부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전문꾼들이 있잖아. 가서 막 모아갖고 절반 이상이 꾼이에요. 폐지 막 처리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걸 떠나서 박람회에 가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여행을 싸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비슷하지. 뭐라고 하죠? 온라인 박람회를 온라인 박람회 별도로 하고 실제적으로 박람회에서 하는 가격보다 평소에 나오는 가격하고 그 차이가 없을 뿐더러 더 싸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죠. 홍보를 위한 수단이지 뭐 딱히 이게 더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양아 내 얘기는 좀 해야겠어. 그래도 이제 하나투어나 모토 박람회는 또 내실이 그나마 있는데 코트파크 한국국제관광전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내가 좀 비판을 좀 하자면 너무 여행과 관련 없는 무슨 나물 파시는 분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래. 이거는 주최 측에서 좀 막아야 돼. 아니 근데 부장님 근데 그 말씀도 코트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시장을 가고 비판해야 돼. 비판적인 시장인데 먹는 거를 이렇게 와서 파는 거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양반 예를 들어서 뭐 전주, 부산 이런 데 유명한 뭐 그런 거 괜찮은데 야 와서 거의 한 10% 이상이 막 나물 팔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특산품들이 있을 거예요. 특산품들을 파는 거는 자체는 먹거리도 어차피 여행의 일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전혀 상관없는 것들 뭐 상관없는 게 많아. 아니 뭐 그거야 뭐 판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판단할 문제인데 그런 거고 코트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긴 했어요. 제일 오래됐지. 제일 오래되긴 되는데 사실 그 소비자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어지고 있긴 하죠. 그렇지 멀어져 점점. 저희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선에 우리가 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애정은 별로 없어. 너 없니 아예? 관심이 없거든. 좋아요. 오늘 여행 박람회 이제 임박해 있는 거 좀 또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러니까 박람회에서 이건 좀 추리고 이건 좀 버려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지금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드론 파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오고 뭐 드론? 이제 드론 그다음에 무슨 뭐 비행기 모형 비행기 날리는 뭐 그런 것도 오고 그다음에 박람회하면서 뭐 그 나물 팔고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런 것들 주최 측에서 좀 막았으면 좋겠고 더 오히려 또 좀 부스 참가비 좀 싸게 해서라도 뭐 여행사 이렇게 좀 부스가 비싸면 이렇게 좀 단체로 이렇게 하고 너무 그런 비싸. 거 비싸. 내가 참 해봤잖아요. 난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면 뭐 또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부스 비용을 댈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봐. 아니야. 박람회는 일단 수만 일단 줄이면 돼. 수만 줄이면 지원을 하든 말든 그 다음에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 뭐 양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하나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몇 개를 물론 여행사에서 하는 것들은 통합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몇 개는 통합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루에 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면 지원금도 많아질 테고 어느 정도 그 품질도 유지될 수 있죠. 네, 양광의 아주 뭐 새로운 시각. 양광의 시각. 부장님 왜 그래 봐. 1년에
전시회가 6개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이 관광청이나 여행사란 말이야. 여기 6개를 어떻게 다 들어가? 말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거를 6개 다 할 순 없어. 그렇지, 힘들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못 들어가면 이걸 채우려고 다른 뭐 부장이 말씀하신 뭐 나물집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이해는 되지. 내가 이해는 되지. 왜 받는지 이해는 되지.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야, 양광도 우리 양광 특별 코너 한번 할까? 양광의 시시각 해갖고 매회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장님하고 다르게 여행을 경제성으로 보고 있어요. 항상 경제성이야. 항상 1년의 프로세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셔야죠. 경청하고 있습니다. 1년의 프로세스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바꿔버리는 거를 더 추천하죠. 이게 합리적이니까. 근데 뭐 다른 뭐 그 뒤에 뭐 연관성, 뭐 연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저는 모르잖아. 그래, 뭐 해외 사례는 좀 아시는 거 없습니까? 해외 사람 불안정이 더 나아요. 근데 재미없어 할 거야. 내가 또 해외 펄 것도 많잖아. 근데 갔다 오신 거 한번 얘기해줘요. 어디 갔다 오는 거? 여러분들. 프랑스부터 그래요. 제가 얘기 잠깐 나서 한 1분만 얘기해 줄게.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선진 국가에서는 유명한 관광 박람회를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소비자 대상도 있고 우리 이제 업체들 대상도 있는데 독일이 제일 큰가? 독일 ITB가 이제 그거는 이제 소비자로 다 같이 엮어서 하는 건데 그게 가장 크고 그렇죠. 이제 B2 그러니까 우리 업계 여행 업자들끼리 만나는 뭐 그 박람회가 있어요. 관광 그 트래블 마트인데 그게 이제 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다 이렇게 유명한 나라는 다 있어요. 뭐 프랑스도 갔다 오잖아요. 프랑스도 갔다 왔는데 그거 이제 업자들끼리 만나서 상품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사실. 우리 또 이제 전문 기자들은 항상 그거 필요성이 역설하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거는 규모 면에서 이슈 면에서 비교는 안 되지만요. 우리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 그래서 프레스센터 3,000명 기자 오고 그랬잖아. 물론 이거 이제 뭐 워낙 이슈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관광전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잔치 한마디로. 그래,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렇지. 그 이슈가 생기고 그렇지. 또 그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인사이트지. 모르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재밌는 걸 만드는 거지.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똑같은 상품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주요 그 관광 선진국 마타, 저기 말레이시아 같은 데 중국도 있는데 맞아. 마타도 중국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도 있어요. 중국은 크니까. CITM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한 번 오면 몇천 명 규모예요. 맞아요. 그러면 몇천 명을 열리는 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아니니까 며칠 동안 그 당시 그 경제적 효과. 그지? 그런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일단 호텔이 필요할 거고, 마이스 산업이 필요할 거고, 이 사람들이 오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쓰잖아. 돈도 쓰고 일단 먹을 것도 필요하고 관광지도 필요하고 이 마이스 사업 너무 대단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도 필요한데 진짜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관심 없으니까. 관심 있어요. 근데 말은 관심 있어. 서울시도 마이스 산업 도입하려고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뭐 좀 필요해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한 거라 또 우리 업계들 큰 업계들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우리만 맨날 떠들어봤자야. 그건 그래요. 그지? 이런 자리만 마련해주면 어느 정도의 뭐 인간 교류가. 야,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우리는 하면 잘해. 그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야, 그거 진짜 웃기더라. 배달의 민족. 배고프다. 저희라도 배고프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그런데 좀 오늘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뭐 없을까? 하면 돼. 또 없을까? 물어봐 나한테. 너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예리한데 양말. 그지? 아니야 부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어. 근데 또 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또 알잖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그렇다야. 그렇지. 부장님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건 정보도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란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오는 게 나가는 게 아웃바운드잖아. 자, 해외 패키지를 갔을 때 양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행사 상품에 보면은 패키지 상품 보면 무슨 날, 맞아요. 첫째 날 어디 호텔, 둘째 날 어디 호텔 있어요. 근데 보면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써 있어요. 자, 메시지가 써 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이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이번 정보도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비판 겸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화가 있어. 일화 뭐냐면 어떤 변호사가 가족이랑 여행을 갔네. 가서 어떤 여행사 패키지를 갖고 이제 여행을 갔어. 갔는데 이제 예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호텔이 틀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 묵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 또 변호사잖아. 그래서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갖고 현지 인솔자한테 얘기를 했지. 우리는 A 호텔인 줄 알고 왔는데 왜 B 호텔을 하냐. 그러니까 뭐 현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 원래는 안 돼. 왜냐면 그 A라는 호텔과 B 호텔은 분명히 가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부킹이니까 완전히 예약할 때 부킹이 100%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물론 일부 여행사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행사들은 제대로 잘 지키는데 일부 여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호텔에 현재 오늘 밤 묵기로 했는데 B 호텔로 갑자기 현지에서 바꾼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현지에서 따지셔야 됩니다. 인솔자가 됐든 가이드가 됐든 따져갖고 이 호텔 부킹이 제대로 돼 있던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B 호텔이었던 건지 이게 차이지. 부장님 그러면 이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를 얘기해야지. 그냥 따지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이거 법정으로 제기를 들어가면 100%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A라는 호텔로 가게 돼 있어. 근데 현재 갔더니 B 호텔에 잔대?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A 호텔이라는 데를 예약을 하고 부킹을 했는지. 근데 안 했어. 안 하고 원래는 B 호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렇지. 애시당초 허위 광고. 그렇지. 애시당초 너 보고 아주 좋아. 아주 오늘 핵심 단어인데 그냥 애시당초 A는 안 했던 거야. 진짜 근데 피치 못하게 A 호텔에서 묵고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냥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 호텔보다 B 호텔이 더 좋은 데야. 근데 좋은 데일 경우는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없을 텐데 만약에 A 호텔이 정말 없어가지고 인솔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A 호텔보단 B 호텔이 더 좋다. 그래서 지금 가봤는데 진짜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없는데 그래봤자 동급이야. 그렇지. 그거야 동급이고 뭐 수돗물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좀 새 거라고 좋은 호텔이라 그런 판단은 안 되잖아.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식적에서 그렇게 옮겨도 동급 호텔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애시당초 A 호텔은 예약 부킹 전혀 안 했으면서 와본이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B 호텔에 이거는 걸려요. 이거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한번 가시기 전에 확인 못 하잖아. 가실 때 이제 어떤 호텔에 묵고 있는지 정확한 일정표를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문제고 우리나라 호텔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 호텔에서 그동안 무궁화였잖아.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를 해갖고 무궁화를 별로 바꿨잖아. 그걸 계속 심사를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야. 그래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아맹호사랜다. 아맹 그걸 다 호텔에 묵어. 실제로 미쉐린처럼? 그래서 뭐 평가를 해. 그런 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무궁화 체계가 별그룹으로 가잖아. 이걸 왜 했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예를 들어서 뭐 5성급, 4성급 하는데 우리는 무궁화였잖아. 근데 무궁화 2-3개가 3성급으로 됐는데 이게 맞지가 않거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서서 성으로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무궁화 3개였다 그러면 3스타였다. 이게 안 맞아요. 무궁화가 약간 떨어지는 레벨이었거든. 근데 이거 심사를 거쳐서 대충 이제 맞춘다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그래도 그러면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야 돼.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왜냐면 그래요? 떨어지는 거지. 낮았던 거랑 높은 게 평균을 맞추려면 이렇게 되잖아. 그잖아? 낮았던 거랑 높은 거랑 평균을 교집합을 맞추려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대략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확률이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 지방의 일부 호텔은 어디 가면 무궁화 3개였는데 별 3개 받았다고 요금을 안 내리고 그대로 똑같이 받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데 국내 여행 가서 호텔에 특히 지방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 근데 도심에 큰 대도시 있잖아. 그런 데서 특급 호텔은 이런 문제는 없어. 당연히 없죠. 전혀 깔끔해. 깔끔한데 일부 이제 2성급, 3성급 일부 호텔에서 이런 추태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요금 체계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가 별로 바뀌었다는 거. 몰랐니? 아, 나 몰랐어. 몰랐구나. 그래서 별 전혀 몰랐어요. 약간 촌스러운 별로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신라 호텔이나 뭐 하얏트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꼼수가 생겼어. 뭐냐면 무궁화에서 별로 바뀌었다고 또 요금을 올려가 봐도 또 이런 꼼수가 있었어. 일부 호텔에서. 이거 문제야. 이게 개판이게 되니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그런 별 정보 같은 것도 어디서 한 번에 보는 곳 이런 데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호텔을 오늘 묵게 돼 있어. 리틀 여행. 뭐 치면 나와. 호텔 나오잖아. 나와. 아니 뭐 그또 등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부 이제 심사 평가 기준이 있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아멘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그 호텔 전문가들이 교수나 학계 막 해갖고 그걸 채점을 했어. 그래갖고 뭐 나도 한번 오라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안 갔어. 귀찮. 뭐 내가 거기까지 또 내가 가야 돼. 방송해야 돼. 방송이 더 이것도 좋은데 우리 호텔 얘기하니까 지방 호텔 얘기 좀 해봐요. 지방 호텔은 개판이지. 아니 개판. 야 오직 했으면 우리가 똘꼬인 거 아니야? 똘꼬인한테 좋잖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이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거기 근데 도시잖아. 아니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한데 얘기 잘했는데 예를 뭐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관광 호텔 이런 거 진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내가 또 호텔 전문가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행 전문 기자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저는 근데 그런 데가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었어도 그에 합당한 가격을 붙이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 기본 요금에다가 그 그러니까 성수기나 주말 요금을 붙이는 식이지 그게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호텔을 보면 그 나라의 여행 그 수준을 알 수 있거든.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너도 알겠지만 차원이 달라. 난 해외도 그렇게 좋은 편 못 느끼겠던데.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야. 아니 난 해외도 별로 그렇게 아니야. 뭐 나는 해외 지방에 꾸진 호텔로 잡았거든. 최소한 기본 이상은 물론 이제 낙후된 도시는 아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부장님이 떨어져. 부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침대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라도 난 좀 꼼꼼히 보지. 그러니까 분위기를. 부장님 같은 분위기를 보는데 저 같은 전혀 상관없어요. 조식을 보면 알아, 양반. 조식 보면 나오는 거 보면 야 조식 얘기 한번 해볼까? 조식. 또 여행의 즐거움은 조식 아니겠니? 넌 아니냐? 부장님 거기가 한번 먹을 게 사람만 있는데 그거 아침 조식을 호텔로 그거 몰라? 스트립하고 선정? 나는 이 여성분들은 또 조식이 좋긴 한데 조식뿐만 아니라 부장님은 다른 음식은 아예 안 보시잖아요. 야, 또 조식 얘기하니까 또 배고프다 그지? 안 그래도 배고프다. 그래서 아무튼 뭐 또 우리 이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로 할까? 우리 분량은 채웠어. 야,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 횡설수설? 오늘? 이부장 양광의 시시각각? 횡성수설? 아니 개소리? 개소리는 품격이 없잖아요. 기자로서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품격이 있어야지. 야 그런 거 따졌으면 우리 방송 안 했어. 우리가 품격이 어딨고. 아니야 방송은 해야지. 알았어. 자 기자의 품격을 따지는 여행중개소 우리 품격 있는 양광과 품격 있는 이부장의 여행중개소 오늘은 뭐냐 이 소리 저 소리 해봤습니다. 행선수설 해봤고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안 했잖아. 구독하기 좋아야지 안 할 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아니 그래서 홍보해야지 눌러달라고. 네, 여러분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많이 해야 돼요. 너가 저번에 그 남북 정상 그거 특집이 얼마나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 딴 거는 뺏겨 올라갔다 안 했는데 그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꼼수지. 그거야말로 꼼수지. 야 근데 너 그때 개성 얘기 좋았어. 나 계속 편집 때문에 계속 들었는데 개성 그 그 저기 육수. 배고프다. 지금 배고프다. 야 배고프다. 저녁 나 영면 먹어야겠다. 배고프니까 자꾸 먹는 얘기로 간다. 그치? 우리 진중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오늘은 우리가 횡설수설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자. 이제 뭐 할 말도 없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활기차고 좋은 정보로. 아니, 우리 준비를 잘 해봅시다. 자, 너 내가 마무리 멘트 하려고. 그래요. 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